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 2019년도 3월 달인데요. 법인 전산생물 1급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법인세를 배우니까 법인에 대한 개념은 알고 가야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내가 배우는 과목의 정의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법인세를 배운다. 그럼 법인세가 도대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려보죠. 그래서 법인세의 정의가 나타나죠. 그래서 법인세는 말 그대로 이 법인이 가득한 소득에 대해서 뭡니까? 세금을 내는 조세가 되는데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란 법인의 뭡니까?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직접 국세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 파생되는 개념을 좀 파악해 봐야 되죠.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될 점이 바로 여기 뭐예요? 첫 번째, 법인의 종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법인의 종류에 따라 납세 의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법인을 어떻게 나누는지 우리, 그죠? 법인세법에 그 개념이 있어야 되겠고요. 과세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세 대상은 크게 4가지지만 경상반복적인 과세 대상은 요거 하나예요. 요거, 그죠? 각사 소득이라고 하는 요 금액이 뭐냐?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도대체 뭐냐, 이거는. 여기 4가지예요, 4가지. 4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거, 매년 일어나는 이 소득의 개념을 각사업연도 소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직접 국세이다, 이렇게 정의하죠.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직접세이고 국세이다, 이거죠. 직접세의 정의는요, 아실 거라고 봐요.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내는 자가 같으면 직접세, 다르면요, 간접세, 아실 거예요, 그죠? 법인이 부담하고 법인이 낸다, 그죠? 예, 직접세가 됩니다. 국세는요, 이거 걷어서 누가 쓰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그렇게 되겠죠? 저게 이제 법인세의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2가지 개념을 익혀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인의 정의, 법인의 각사업연도니까 법인의 종류를 좀 알아야 돼요. 법인을 도대체 어떻게 나누냐, 이거죠. 그리고 법인의 종류를 왜 나누느냐, 이거죠.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법인이라 해서 법인의 목적 사업을 다양한데, 그죠? 성격이 다른 법인은 무조건 일관적으로 뭡니까? 과세하기는 좀 어렵더라, 그죠? 그러니까 법인을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과세 범위를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나누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내국법인이냐, 외국법인이냐를 먼저 나눠요. 그러면, 내국법인이라는 거는 국내 법인이고, 외국법인이라는 거는 국외 법인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돈을 번대요, 그죠? 우리나라에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버는 법인이 내국이냐 외국이냐에 따라 먼저 구분한다고요. 그럼 도대체 어떤 거를 내국이고 어떤 걸 외국이냐 할 건지 기준점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준 개념은 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준 개념은 내국법인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국내에 등기부상 있죠. 소재지가, 본점 소재지가 어디? 국내에 있으면, 그죠? 내국법인. 외국에 있으면요, 그죠? 외국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하는 기준이 뭐죠? 바로 본점 소재지 유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국내 법인일까요? 본점,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본점이 어디 있냐, 그죠? 그죠? 수원시 그죠? 영통구 어딘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본점 소재가 수원이잖아요, 그죠? 수원시 영통구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본점이 국내니까 국내 법인이지. 그럼 국내 법인에 준해가지고 뭡니까? 여러 가지 있죠. 과세 범위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런데 하나의 더 개념이 있긴 해요. 하나의 개념이 바로 뭐야? 하나 더 있어요. 본점 소재지 말고 그 사업장의 실질적인 관리 장소 있죠.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내국법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 2번째 개념은요, 그냥 서브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서브 개념, 사업의 실질적인 지배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다라면 이것도 뭐예요? 내국법인으로 보지만 이거는요, 그냥 좀 예외적인 거다. 가장 큰 개념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알겠죠? 본점 소재지 유무를 가지고 국내인지, 그죠? 외국법인인지를 구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거 연역이 있긴 한데요,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하고, 그죠? 외국법인 나눴죠? 그리고 또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 하면요,
이 법인이 영리를 추구할 목적이 있다면 영리법인이고, 그렇지 않다면요, 비영리법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인 중에 또 세분화시켜요. 영리내국법인인지,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그렇게 구분한다, 그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외국법인하고 외국법인, 국내 내국법인, 외국법인 해서 두 개로 나눴고, 영리하고 비영리로 나눴으니까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타나겠습니까? 네 가지, 그죠? 네 가지가 나타나겠죠, 그죠? 그 네 가지에 있죠. 네 가지를 결국 구분한 이유는 뭐죠? 바로 과세 범위를 좀 다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있죠, 인위적으로 법인을 있죠, 구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에 있죠, 유형별 납세 의무, 이거 네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경우의 수는 내국법인인데 영리, 비영리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외국법인인데 영리, 비영리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과세 대상은 몇 개예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죠? 과세 대상은 몇 개예요? 세금을 매기는 대상은 네 개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곽사업연도 소득이라는 거 있죠,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법인의 정의에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 금액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거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매년 버는 그죠, 소득 있죠. 법인이 매년 버는 소득, 요걸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첫 번째 있죠, 이 각사소득 금액 말고 나머지 세 개가 있잖아요, 그죠? 세 개가 있잖아요, 더 있잖아요. 여기서 출제가 이론 문제 가끔 한 번씩 나와요. 가끔 한 번씩 나왔던 걸 터치하기 위해서 한번 훑어드리는 거고요. 세무 1급은 법인세가 그 방대한 두 문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 문제에서는 중요한데요, 우리 전산세무 1급의 이론에서는요, 그렇게 큰 중요한 주제는 안 해요. 잘 출제 안 해요. 하지만 법인세를 배울 때 기본적인 개념은 있어야 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얘 말고 얘부터 먼저 좀 정리할게요. 첫 번째, 청산부터 할까요? 청산소득부터 해보겠습니다. 청산은 뭐냐면 법인이 설립하고 설거지하고 문 닫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세법상에 있죠, 아직 실현하지 않는 있죠, 아직 마지막 소득이 있으면 문 닫을 때 뭔가 실현시켜가지고 내는 소득이 뭐예요? 청산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무상 자본을 계속 관리하고 있어야 돼요. 청산할 때 세무상 자본에 의해서 청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는 왜 필요한지 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청산 한번 볼게요. 일단은 청산소득은 과세 대상이 누구한테만 있습니까? 영리 내국법인만 있다. 왜 그럴까요? 외국법인은 문 닫을 때 어디서 문 닫습니까? 지 나라 가서 닫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자, 요건 됐죠, 그죠? 요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내국법인인데 영리법인이 아닌 있어, 비영리법인은요, 청산소득에, 그죠? 청산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단 말이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이거잖아요. 우리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설립된 단체를 얘기하는데요, 고유목적 사업이죠, 종교자선 학술, 그죠?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 단체는요, 청산의 개념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비영리법인이 문을 닫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 기부 체납하거나 다른 비영리법인에 있죠, 예, 그죠? 이전해서 그걸 계속 그죠?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은 뭐예요? 청산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있을 수 없다. 그럼 오로지 뭐예요? 청산소득은 누구한테만 있는 거예요? 기억합니다. 영리 내국법인에 국한한다. 되겠죠, 그죠? 자, 딱 하나 익힙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 익혀보죠. 미완료 소득은 아주 제한적으로 하는데요, 미완료 소득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한테만 있어요? 미완료 소득도 영리 내국법인에만 있더라, 그죠? 미완료 소득 어떤 건지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법인이 가지고 있는 이익잉여금을 쌓아놓지 말고 뭔가 환류시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배당이라 했지, 투자를 통해서 뭔가 잉여금을, 그죠? 적립금을 자꾸 쓰게 해서 환류를 시키도록 하는데, 그럼 만약 환류를 안 하면요, 일정한 금액만큼을 납세하는 이런 소득이 바로 있죠, 미완료 소득인데요. 이 미완료 소득은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은 안 돼요. 중소기업은 안 되고, 여기에 보면 그죠? 예, 자기 자본을 제외한 뭡니까? 500억을 초과하는 법인과 그 다음에 뒤쪽이 뭐냐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요 10조 이상의 기업인데요,
그런 어떤 대기업은요, 우리나라에 한 60개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그 정도 기업은요, 서로 상호 출자하는 걸 막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 그죠? 에만, 그죠? 우리가 과세하는 아주 예외적인 뭐예요? 미완료 소득이 있다는 정도만 알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익혀야 될까요? 청산소득과 미완료 소득은요, 오로지 누구한테만 있어요? 바로 영리 내국법인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개 정리했죠?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토지 등 양도소득 보겠습니다. 이 토지 등 양도소득의 정의는 뭐냐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우리 법에서 정한 일정 구역에 토지 등 양도가 있다라면 이걸 팔았을 때 뭡니까? 지정지역에 있는 이 건물 등을 팔면 추가적으로 더 납세하는 있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투기 방지 목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인이 우리나라의 그죠? 재벌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돈 번 기업이 과연 몇 개나 됩니까? 전부 다 뭡니까? 땅의 평가 차익으로 뭡니까? 팔아가지고 뭡니까? 계속 연명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기하지 말라 이거죠. 투기 목적이라면 얘를 제재하겠다. 저 추가적으로 더 내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10억 정도를 가지고 20억에 팔았다면 10억에 대해서 차익은 분명히 뭐예요? 당기손익에 포함될 것이고 그 당기손익에 포함된 건 세금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내는 건 당연하다. 거기에 추가해서 더 냅니다. 추가해서 내는 게 뭐예요? 토지 등 양도소득이라는 게 있다고요. 근데 이 대상이 어떻습니까? 목적이 뭐죠? 투기 방지 목적이니까 가리지 않고 다 납세 의무가 있다. 되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뭐예요? 이거 번외, 그러니까 가외적인 거, 아주 예외적인 거 쳐내게 되겠습니다. 그죠?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 등 양도소득은 다 있고, 그죠? 청산 및 미완료소득은요, 영리 내국법인에만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본질을 가보죠. 이쪽. 이 각사소득이 바로 있죠. 매번이죠. 매 사업연도마다 우리가 법인이 가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 범위가 달라요. 자, 영리 내국법인은요, 그죠? 영리성을 가지는 거는, 그죠?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다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벌든 외국에서 벌든 다 모아서 신고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전 세계 소득, 그죠? 국내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비영리 법인은 뭐죠? 아, 요거 볼게요. 국내. 그러니까 외국의 영리 법인은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권이 없죠. 외국에서 그죠? 번 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국 법인은 어디에만? 우리나라에 있죠. 국내에서 번, 그죠? 원천은 국내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비영리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혹시 뭐 비영리 단체에 계시는 분이 있지만, 비영리를, 그죠? 단체를 설립할 때 목적 사업이 있어요. 그 비영리를 설립한 고유 목적 사업에 부합되는 돈의 지출은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비영리 법인이라도 목적 사업 외적인 뭡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수익 사업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이 우리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일정한 수익 사업을 영위한다라면 그거는 세금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YMCA, 그죠? YMCA 우리나라의 내국법이네요. 비영리 법이네요. 그래서 뭐 YMCA 목적에 맞는 여러 가지 기부랄지 이런 것 때문에 회원의 회원 이런 것들은 과세하지 않는데 YMCA 옆에 주차장이 뭡니까? 건물 옆에다 주차장에서 수익 사업 하면요. 그럼 국내에서 뭡니까? 그죠? 열거된 수익 사업이잖아요. 그럼 과세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국법인은요. 전 세계 뭡니까? 모든 소득이 아니고 뭔가 전 세계 수익 사업 관련한 것만 과세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비영리 외국법인은요. 당연히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번 것만, 그죠? 수익 사업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나뉘어진 이유가 뭐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보면 내국법인은 뭐야? 내국 영리법인은요. 하여튼 모든 소득, 전 세계에서. 그리고 우리 시험 버전이 뭐야? 이거다. 우리 시험 버전은 영리 내국법인을 가정하고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특수한 경우 한번 볼까요? 이거 두 개. 자,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얘기 보세요. 뭐, 우리 보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 같으면 뭐, 아파트 단체, 관리소랄지 이런 단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단체를 우리가 법인으로 봐서 신고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걔는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이 비영리 내국법인을 본다는 거고, 요거 한번 볼게요. 가끔 출제되니까. 이 국가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거잖아. 국가. 그래서 우리 주한미국 대사관은 뭘로 볼 거냐 이거죠. 주한미국 대사관은 우리나라에, 그죠? 대사관 있잖아요. 그건 미국 땅이에요. 우리나라에 있지만. 그건 미국 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한미국 대사관은 뭐야? 외국 국가 및 지자체는 뭐야? 그죠? 비영리 외국 법인으로 보고요. 우리나라의 저 지자체 등 국가는 뭡니까? 처음 출제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그죠? 비과세 법인으로 과세 납세 의무가 없다. 아시겠죠? 요거. 외국 정부라도 뭡니까? 정부라도 외국이냐 국내냐에 따라 좀 달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범위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법인세 과세 대상 있죠? 나머지 있는 거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신고 절차적 사항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있다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업연도하고 납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업연도와 납세지가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법인의 우리 과세 대상은 뭐죠? 법인의 과세 대상은 바로 그 각 사업연도잖아요. 그죠? 여기 과세 대상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사업연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각각의 뭔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연도가 뭔지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업연도는 딴 게 아니고요. 세금을 신고하는 단위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기간과 비슷한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업연도란 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기간의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칙이 뭘까요? 정관의 정하예요. 있으면 뭔가 정관이 정함에 따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연도는요, 이 상법에 정함이 있어요. 이 사업연도를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죠. 여러분 아시죠? 이거 체크해보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초과 못한다. 그러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함이 있으면 그걸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정해봐라 이 말이에요. 보통 정관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정하면 어떡하냐 이거잖아요. 안 정하면 어떻게 할 거야? 법령에 정관의 규정이 만약에 없다라면 사업연도. 우리 법은 어떻게 간주되는지 순위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자 등록할 때 뭡니까? 사업연도를 기록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 그걸 기록하면 그걸 인정해 주겠다 이거죠. 그것마저도 안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법은요. 아주 보편적인 있죠. 이 사업연도를 그죠? 우리가 간주해 버립니다. 그게 바로 소득세의 간주기간. 소득세 과세기간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영년주의. 그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사업연도를 의제해 버립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정관의 정함을 어떻게 정해요? 보통 연말법인을 가정해서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정관에 있으면 정관의 정함이 있는 대로 1년을 초과하지 없지만 정하고, 만약에 그것도 없다면 신고할 때, 그죠? 사업자 등록할 때 그 내역, 그 기간 그것도 없다면 우리 과세관청에서는요 연말법인으로 간주해버리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죠. 그러나 대부분 뭐예요? 이럴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전부 다 뭐예요? 특별하지 않는 한은 연말법인을 간주해서 다 출제하고, 다 뭐야? 그걸로 간주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사업연도의 변경 한번 보죠. 가끔 있죠. 이게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했는데요. 문제 여기 최근에 69회에 나온 적이 있어요. 기출문제, 그죠? 나온 적이 있어서 조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연도를, 그죠? 우리 앞서 있는 원칙에 따라 정했다. 가정해봐요. 응? 정관에 정함이 있다면 그 정함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함됐다. 그죠? 자, 이렇게 정했다. 가정할게요. 근데 이걸 바꿀 수 있냐, 이거죠?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으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걸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바꿉니까? 이거를 그죠? 가끔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냐면요. 내가 바꾸려고 하는 연도가 있잖아요. 그죠?
만약 올해가 2019년도죠, 그죠? 연말 법인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내년도에 뭡니까? 내년도는 우리의 그죠? 사업연도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뭐 4월 1일부터 뭐예요? 그죠? 내년도 4월 1일부터 또 그 다음 연도 뭡니까? 3월 31일까지 바꾸고 싶다.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바꾸겠다는 걸 신고해야 되느냐? 절차적 기한을 자꾸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독특한 게 뭐냐면 우리 법은 내가 바꾸려고 하는 있죠. 사업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꾸려고 하는 게 2020년이다 하면 바꾸려고 하는 2020년도 직전 뭡니까? 사업연도. 직전 언제죠? 2019년도. 종료일부터 뭡니까? 3개월 내에 이걸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그죠? 항상 중요한 점은 뭐냐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변경 사업연도 뭐예요? 변경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변경 사업연도에 뭐예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3월 31일까지는 뭐예요? 2020년도. 그죠? 3월 31일까지는 하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019년도의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뭐예요? 12월 31일이다. 내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는요. 2020년도 4월 1일부터 바꾸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바꾸려고 하면 변경 사업연도는요. 2020년. 근데 그 사업연도에 뭡니까? 직전 사업연도가 언제죠? 2019년도. 그 종료일부터 3개월이니까 뭡니까? 2020년도 뭐야? 3월 31일까지 내가 이거 사업연도를 바꾸겠다고, 그죠? 신청해서 하면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3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해서 3개월 내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그거는 적법한 신고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해에는 뭐예요? 2020년도는요. 변경이 될 수 없다고 보면 되겠어요. 기한에 하면, 그죠? 그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이렇게 변경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뭐 3개월 이게 아니고 사업연도의 변경은요. 변경하려고